예,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우리 롤모델 선배 창업 특강 5회째가 되네요. 자, 1회부터 4회까지 아주 우리 멋지고 훌륭한 우리 롤모델 선배 기업가들을 모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자, 저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안기돈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두 선배님 모셨는데 인사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롤모델 선배의 창업 특강의 어떤 목적은 우리 지역 후배 대학생들이 창업에 가슴을 뛰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대전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그리고 6개 대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시 의회 김성광 의원님, 그 다음에 김영삼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이렇게 모셔서 특별히 이렇게 창업 특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한 10년 이상 동안 우리 학생들 취업 지도를 해보니까 이 교수의 100마디보다 이 선배의 한마디가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두 선배님 모셔서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백 선배님이 해주실 건데, 자, 이주백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도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까 설문에서 봤던 것처럼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을 수 있고 혹은 아니면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창업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도메인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목표 말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특강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창업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창업이 4번째 창업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창업이 폐업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잘 운영되는 매출 5, 60억 되는 회사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사로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서 진짜 술 먹고 다음 날인 것처럼 술 먹고 난 날처럼 내가 술을 또 먹으면 개다. 그리고 창업을 다시 하면 내가 미친놈이다 라고 속으로 막 진짜 생각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또 어떤 사업을 하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이런 또 개가 돼서 미친 듯이 지금 창업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저한테는 창업은 끊을 수 없는 마약과 같고요.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건 역시 제 인생에 되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한테는 이제 뭐 술 먹고 다음날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업이 일화의 느낌이지만 또다시 또 수리를 찾게 되는 그런 쾌락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영화배우에 지금 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커졌지만 영화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저는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쪽에 투자를 하고 제가 직접 참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 대표 역할도 내가 배우로서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 그 내가 누군가의 삶 그리고 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창업을 통해서 저는 또 그려지기도 했고 제가 또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부캐로서에 대한 삶도 간접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창업이 모든 게 다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나와야죠. 네. 보이는 게 지금 저희 회사 사무실이고요.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게 디지털 몽키라고 해서 디지털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회사라고 해서 디몽이라는 사명을 쓰고 있고요.
주로 지금 제페토라든지 잽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뭐 경포대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진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회사는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사 구성원들이 또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고 일이 즐겁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끔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회의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인플루언서를 저희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상상력과 기술을 더해서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창업 동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기회, 뭐 창업에서 다루는 시장 검증과 뭐 좋은 아이디어, 내부 외부 역량을 갖춰서 창업을 고민했던 부분도 존재하지만, 사실 저에게 창업을 시작하기 한 뭐 5년 전 제가 31살 때쯤에 저한테 무심코 저한테 친한 선배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해 나이가 몇이냐라고. 제가 31인데요 라고 대답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41의 이지백은 지금과 같은 질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불현듯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때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1살 때 저는 뭐 했고, 20대 때 지금 10년이 지난 저는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사실 저는 이제 마케팅 다음이라는 회사부터 계속 이렇게 업무를 해왔지만 사업기획과 마케팅 쪽에 나름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저를 소개할 때 얘 마케팅 전문가야 라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아는 동생이야, 후배야, 이런 저에 대한 도메인들이 많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기회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내가 41살에는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가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의 도메인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꼴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지금 현재 그 회사를 창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꼴에 맞춰서 달려가게 되고, 저는 이제 어디 가서도 메타버스 비즈니스라는 뭐 이지백 대표야라는 소개로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준비를 할 때는 정말로 시장의 기회가 존재했고요. 많은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시장 검증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회사는 매년 뭐 2배씩 성장하는 계기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서는 사실 시장 기회와 시장 검증 그리고 되게 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추구했던 개인적인 동기와 그다음에 시장이 주었던 동기를 바탕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 준비 과정의 핵심이 이제 팀빌딩이라고 생각하는데, 팀빌딩이 갖춰져 있는 경우와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업 초창기 저는 팀빌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외주 용역을 맞춰서 사업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론칭 시점을 앞두고 외주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저는 경제적 손실을 많이 보게 되었고, 회사도 이제 경영 위기에 좀 처했던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내부 역량을 보완하면서 해결하게 됐습니다. 예, 보시는 거는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삼고초려,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삼고초려하는 장면인데, 사실 유비가 그 관우 장비 같은 맹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을 만나기 전까지는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방황하다시피 이제 뜻을 펼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삼고초려를 통해 제갈량을 만나고 초광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돼서 그나마 뜻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그 창업에서도 팀빌딩이 중요한 게,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업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고 경영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다고 할 때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없게 되면 사실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고 시간 낭비가 되거나 창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좋은 인력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늘의 집의 창업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창업팀을 만나기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를 잘 돌아보시고
어떤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했을 때 도움이 될지를 한번 둘러보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업의 장점과 단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면은 내가 꿈꾸는 회사가 지구에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꿈꾸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편하게 일하고 재밌게 일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되자. 근데 회사라는 건 격식이 있고 좀 따져야 되고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편하게 일하거나 즐겁고 자유롭게 상상을 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제가 들어갈 수 없고 지구에 존재하지 않다고 했으니 저는 이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유연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실패하게 되면 내가 지구에서도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 위험감과 책임감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매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걸 과감하게 드라이브 해볼 수 있고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반면에 이걸 또 하면서 사실 오너로서는 이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불안감과 책임감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의 장점은 어느 일정 수준의 기회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좀 돈이 벌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돈이 따라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급여를 받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급여나 운영비적으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경영적인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마다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마다 성장해서 오는 희열이 엄청나게 있고요. 이 희열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서 계속 땔감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실패됐을 때 오는 오열은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이제 밤새 또 술 마시게 하는 뭐 그런 요인으로서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선배님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네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 돈이 따라오는 이런 구조가 이제 형성된다고 그랬는데 네네. 뭐 창업한 지 어느 정도 기간 후에 대략 그런 경험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거는 이제 창업을 지금 현재 회사는 아니고요. 네. 첫 번째 창업한 회사가 마케팅 회사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게 뭐 매출도 좀 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좀 알려지게 되면서 고객이 찾아오는 구조가 됐고요. 그거는 이제 마케팅하는 그런 어떤 회사의 특징이니까 좀 빠른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일단 커머스 같은 비즈니스들은 사실 초기에 투자를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빠르게 회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투자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뭐 경영 전략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붙을 수 있긴 한데 보통 한 3년에서 4년을 주기로 그때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회사는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겠지만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회사가 계속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오케이.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자, 뭐 그때까지 이렇게 잘 하여튼 버텨야 되는 건데 지금 두 분이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막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 이런 시장의 어떤 규모가 어떤 추세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네네. 그거를 이제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접근이 좀 가능한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하면 지금 두 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거를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참여하시는 우리 후배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선배님들은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하시다가 댓글을 보시고 네. 즉흥적으로 그냥 답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강의 진행해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린 것 이게 현재 메타버스 어떤 시장 규모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일단 메타버스 시장 규모도 이거를 굳이 별도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게 학문적이고 뭐 동향을 이해해야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근데 메타버스 구조 안에서도 재밌는 거는 일단 제페토 같은 경우에 많은 유저가 사용하기 때문에 제페토에 대한 예시를 좀 들면요. 예. 이 안에 크리에이터가 존재하고요. 인플루언서가 존재하고 그 인플루언서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창작자로서에 대한 그 직업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창작자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이템을 판매한다거나 맵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로서 이런 걸 소개하고 그 가상의 캐릭터 부캐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한다거나 유튜브 채널에 있는 게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메타버스 캐릭터 인플루언서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웹 입장령이 이제 웹 3.0으로 예, 맞습니다. 그대로 옮겨간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트렌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뭐지라고 궁금한다면 이걸 어떤 정의를 찾는 것보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지만 일단 무조건 다운받아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라. 예, 무조건 실행을 하시면 비교적 뭐 이런 걸 해야 되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오는 여러 가지 또 인사이트가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접근 방법은 하여튼 지금 현재 웹 입장령에서 3.0으로 넘어간다 이해하고 그냥 무조건 다운로드도 한번 받고 시도해봐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되겠는데 네네. 아까 우리 디몽이 연 뭐 2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디몽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그렇게 커지고 있는 건지 어때요? 일단 전반적인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그렇게 커지고 있고요. 어허.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 특혜를 받았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산업이 주춤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맞지만 앞으로 향후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정부에서 자금에 대한 투입도 그렇고 시장 메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기업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뭐 우리 후배님들이 창업에 관심 있어서 혹시 우리 디몽에 우선 취업했다가 나중에 이제 창업하는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거죠? 그럼요. 오케이. 네, 저는 스피노프도 그렇고 사내 연애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자, 지속해서 해주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창업과 경영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창업은 사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누구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영은 기업을 지속하기 위한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을 미루거나 늦는 것도 비용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고 그리고 도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활동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막막하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다, 무언가를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십시오. 뭐 친구들이 뭐 뜨개질을 해도 좋고, 뭐 아니면 뭐 등산을 가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대장 정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내일로도 시간만 되면 전국을游람했고, 그 다음에 뭐 연탄봉사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 그리고 사진 찍고 빚을 내서 해외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이런 포럼이나 특강들을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면밀하게 들어봤습니다. 그 듣는 동안에 제가 얻는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꿈이라는 게 내가 어떤 직업이 아니고 어떤 꼴이라는 걸 좀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말 사소한 걸 하나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 이후에 결론을 지을 때, 매듭을 지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의 나의 삶이 아니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내가 내가 뭐가 될 거고 뭘 하고 있을지 그러한 사소한 목표를 좀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일상에 자유롭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가는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얻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에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이러한 도전이 여러분들의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계속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젊을 때 되게 열심히 뛰셔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한번 오셔서 이렇게 또 후배들을 위해서 특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서 우리 김병수 선배님 모셔서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병수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롤모델 선배와 함께하는 창업 프로그램 이제 그 멘토를 좀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뭐 성공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 창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그만한 실마리가 제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혹시 저 사진 봤을 때 뭐 하는 사람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채팅창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물리치료사 출신이에요. 저 물리치료사 출신인데 환자들을 제가 좀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실습을 좀 나갔었는데요. 실습 나갔을 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맨날 오는 환자, 그리고 새로 찾아오는 환자, 이렇게 매달 보는 게 하루에 한 20명? 그러니까 신한만 생각했을 때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환자를 제가 평생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요? 한 제가 55살까지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한 5,000명 남짓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한테 새로운 삶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무엇이 있을까?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뭐 다른 길을 좀 걷는 길이긴 하지만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보건의료인이라면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올려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 윤리를 잊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업을 생각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길, 저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립한 기업이 TR이라는 기업이에요. Leading a Peaceful Life with Technology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로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혁신적 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이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제가 하나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치료 쪽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융합이 좀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술적인 분야와 의학적인 부분이 융합이 잘 돼서 새로운 기술을 상생시키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본 이제 그 슬로건으로 TR을 창립하게 되었고요.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학생 창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건 개인 사업자 때 시작한 거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2020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코이카 사업을 이제 그 선정이 되면서 2020년도에 제가 그 디디고 과제라는 R&D 과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작년 11월에 투자를 받아서 올해 5월 달에도 추가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그리고 팁스 과제라는 이제 영광스러운 과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운영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창업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 이거든요.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업의 구성원들 한 17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근무하고 있죠. 이제 팀원 구성을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어려요. 다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교수님들 아니면은 굉장히 현직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의 임원진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밑에 서포팅해 줄 수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분포를 시켰을까요?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거는. 저희 T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물리치료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물리치료라면 흔히 생각하는 게 뼈를 뭐 치료하고 뭐 도수 치료하고 뭐 핫팩을 치료해주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심장호흡 쪽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실습했을 때도 심장호흡 재활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 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진단 시설이 굉장히 없어서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을 한번 진단해주는 그런 검사 장치를 개발해 볼까라는 생각에 개발하게 됐고요.
COPD라는 질환에 저희가 처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COPD는 폐포가 파괴되고 그리고 기관지가 불규칙적 확장이 일어나고 기관지 협착이 나타나는 세계 3위의 치료가 불가한 만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세계 사망 원인 3위의 치료가 불가한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초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게 승자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진단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개발하게 되었고요. 저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AI 기반입니다. AI 기반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기가 심플해요. 스마트폰이랑 검사 기기 하나예요. 후 불었을 때 6초간 후 불었을 때 검사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향후에 걸릴 위험성이 얼마예요라고 알려주는 그런 검사 장치이거든요. 김병수 선배님, 이게 네. 사실 어떤 저런 진단과 관련돼서 네네. 사실은 전혀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어떤 좀 그 차별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 발상을 한 건지 그 얘기가 조금 궁금하네요. 예. 네. 좀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네. 화면 좀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 AI 기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 AI 기반을 활용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혹시 병원에 가보시면 폐기능 검사기 혹시 해보셨을 것 같아요. 보세요 하는 그런 검사 장치 하나 있는데, 그 검사 장치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뭐 들고 다니면서 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겠지 않습니까? 가볍게 만들면은. 그렇게 해서 진단 인프라를 넓혀보자. 다 종합병원 가서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검사 장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보급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검사했을 때 정상, 비정상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정상인가 하면 정상인갑다라고 사람이 그렇게 끝나고 큰 알죠? 기구도 예, 그렇죠. 예. 정상인갑다 하고 말아요. 근데 향후에 몇 년 뒤에 걸릴 위험성이 70%니까 조심하시고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받으세요라는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예측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사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시계열 분석을 짝짝 돌려버리면은 아하. 이 사람의 키, 나이, 몸무게만 입력하게 되면은 향후에 몇 년 뒤에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몇 %입니다라고 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년 뒤에 다시 검사 받으세요. 6개월 뒤에 계속 검사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지침 알려주면 환자들이 계속 검사를 받으면서 어떠한 적절한 중재를 받을 수가 있으시겠죠. 치료나. 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웬만해서는 의사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거 안 했나 봐요? 정말 우연치 않게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저만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개발을 했죠. 같이 이제 의견 조율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어떨까요? 피드백 받아보고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겠네요 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피드백 와가지고 같이 개발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팁스 과제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후배님들한테 굉장히 시사해 주는 거가 좀 굉장히 큰 거 같아서 일부러 네, 제가 좀 네. 질문을 했는데, 네네. 뭐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뭐 시장에 그냥 이거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의외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하나.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 발생을 하면 확실히 시장인 그 의사들하고 다 이렇게 검증 관계를 거쳐서 한번 추진했다는 거. 예. 그렇죠? 우리 사실 팁스 이렇게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 후배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충남대학교 그 캠퍼스 안에 궁동으로 가는 거기에 이제 대전 팁스타운이 있어요. 그 팁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기부 사업인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한 1억이나 그 정도 투자를 받으면 뭐 많게는 이제 9억 정도까지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나요? 일단은 충남대 학교 병원이랑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충남대 병원 교수님이랑 이어진 것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결해 준 거예요. 제가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충남대병원 교수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막 그랬어요. 와, 역시 기업가 정신이 네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작정 연락해가지고 진짜 일면식도 없는데 네. 막 찾아가가지고 막 그랬더니 도와주시더라고요, 흔쾌히. 오케이. 흔쾌히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인연이 돼서 아우, 좋습니다. 예,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임상시험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팁이라고 하면은, 교수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교수님들은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이지
나 귀찮아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일부의 교수님. 아니 어떻게 우리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또 그렇게 무서운 귀찮은 존재로 인식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안 그렇게 그래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귀찮아야 하시는 분은 정말 일부분의 교수님이시고 없어요, 없어. 예. 예,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지만 교수님 무서워하지 마시고 막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시면 저희 임원진들이 교수님이 3분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3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냥 가셔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하시지, 아이 귀찮아도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 네. 뭐 김 대표님처럼 저 정도로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사실은 뭐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뭐 너무 사실은 이쁘죠. 반갑고. 자, 우리 그 김병수 이렇게 선배님께서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그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참견을 했고요. 또 계속해 주시죠. 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렇게 그래프 값을 보여주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보시면 딱 알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심평원에서 치료제로 등재가 된 이제 탄력 반창고 메카노 테이프라는 이제 그 스포츠 테이프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 스포츠 테이프보다 훨씬 더 효능은 좋고, 두 번째는 비급여가 돼요.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비 청구하게 되면은 청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이프이죠. 원래는 이게 안 됐었는데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도수 치료하게 됐을 때 자세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간혹.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를 유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시켜주는 게 맞거든요. 운동만으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고정시켜 줄 목적의 어떤 스포츠 테이프가 필요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개발해서 메카노 테이프를 제가 개발해서 심평원에서 실비 청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뚱딴이 같은 소리지만 제가 창업 동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일단 기구를 좀 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럴 때가 이제 폐기능 검사기에 제가 접했던 게 학부생 시절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폐기능 검사기를 가지고 논문을 썼던 게 SCI 논문을 게재가 돼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 정도까지 되네라는 생각도 됐었고 자신감도 얻게 됐고,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과제를 던졌더니 6,300만 원 매칭해 주셨어요. 정부에서. 제가 학생 창업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그걸 2개 다 제가 공적조서를 써서 냈더니 대한민국 인재상 교육부 장관으로도 또 받게 돼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소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했을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제품을 만들라고 저한테 소명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창업 준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수님들 굉장히 좀 많이 모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아이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정말 일부분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모집. 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경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나이가 몇 살이 됐겠어요. 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품의 선행조사. 내 제품이 혹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있더라도 피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선행조사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교수님들이나 네. 그런 게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께서 우리 김병수 대표님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팀원으로 합류를 했을까요? 제가 일단은 정말 개똥철학을 내밀면서 교수님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입니다 하면서 제가 계획서를 싹 들고 가갖고 제가 한 78페이지 되는 그 계획서를 갖고 가갖고 막 들이밀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진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과제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시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했더니 진짜 실제로 과제를 되게끔 만들어놨고, 그랬더니 교수님들도 이거는 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김병수 대표님이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합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물론 뭐 복합적으로 다 적용을 했겠지만 우리 김병수라는 사람을 보고서는 또 어떤 게 가장 중요했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절 보고 많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저도 이제 개똥 철학이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것듯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가슴을 좀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정말 비즈니스 모델만 접근했었으면 저 같은 회사보다는 더 좋은 회사가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 보고 오셨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도 항상 그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뭐 역시 우리 후배님들한테 또 시사에너지 주는 바가 네. 많을 것 같고 우리 후배님들도 뭐 김병수 선배님 못지않게 이런 훌륭한 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또 한번 살짝 물어봤습니다. 예. 예, 계속해 주시죠. 계속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에 대해서 창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팀빌딩이고요. 일단 장소 좀 빌리는 것을 좀 생각하실 때는 교내 창업교육센터나 아니면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이 있어요. 그쪽에다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모셔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비전도 설명하시는 방법도 좀 익히시면은 충분히 팀빌딩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창업의 단점과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저는 단점과 장점이 다 모든 직업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돈도 중요하고 돈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소통 능력도 창업에 대한 굉장히 그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시간은 쫓기고 그리고 사람 관계 굉장히 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고 뭐 비즈니스 모델 어쩌고 저쩌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들 때 욕도 먹을 때도 있고요. 막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하더라도 저건 다 똑같아요. 우리 집 구하려면은 결혼하려면 돈 필요하죠. 뭐 그렇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사람 관계에서 조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저 보실까요? 저 표? DCF 원장이거든요, 저게. 저 처음 보고 놀랐어요. 투자 받으려고 하니까는 DCF 원장은 추정재무제표를 5개년 걸 다 만들어 갖고 오래요. 전 처음 보는 거였는데 회계감사를 또 하대요. 2년 동안 회계감사를 다 펼쳐놓고 저 이만큼 쌓아놓고 한 5시간 동안 불려나가고 막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 투자 받았을 때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고요. 왜 그렇게 썼냐 뭐 하면서 그랬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전문가를 모셔왔다고 했잖아요. 팀에서 모건스탠리 캐피탈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DCF 원장 잘 그려주셨고 제가 잘 설명해주고 같이 이제 조율해가서 맞춰 나갔더니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고요. 회계감사 또한 그런 이제 전문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무난히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칩스 과제도 선정됐고 투자도 2건이나 받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굉장히 입사 퇴사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 문화의 필요성이 굉장히 느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뭐 없어요. 뭐라 해야 되지?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압축시킬 수 있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들은 기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소통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복지를 증진한다든지 워라밸을 좀 존중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해결 방향을 제가 좀 제시를 좀 했었더니 다행스럽게도 그런 것들이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창업은 무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다시 태어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창업은 망하는 길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 생각하시면서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설문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창업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첫 번째 설문 이슈를 가지고 우리 후배님들하고 같이 집단으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때요? 우리 이주백 선배님 이렇게 창업 또 우리 디몽뿐만 아니라 예전 거 그다음에 또 주변 거 보니까 어떤 거가 가장 있어야만 성공이 가능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견고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팀빌딩이라는 걸 강조했던 것처럼 예. 1인 창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하지만 사람이 유한한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한다고 하더라도 내외부 역량이 충분히 갖춰진다고 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뭐 김병수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됐을 때 회사가 좀 견고해지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결과 볼까요? 우리 후배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그 굉장히 후배님들은 오늘 아까 보니까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가 70%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수준 있는 이런 걸 준비했는데, 자, 두 번째 설문 줄까요? 자, 두 번째 설문은 우리는 지금 팀빌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우리 기업 입장인 거고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는 투자할 스타트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뭐 실제로 투자를 받으셨으니까 TR은 김병수 대표님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4번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가 예. 그래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고. 왜냐면은 대표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꽤 많아요. 이게 진짜 이런 표현이 좀 그러겠지만 대표가 너무 이거에 너무 갇힌 사람이 저도 꽤 그런 경우 많이 많아요. 봤어요. 예, 그런 분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런 분한테 투자한다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골 아프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우리는 엑시트도 해야 되고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피를 만든 형제가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시면 오늘 했던 김병수 대표님 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 그 엑셀러레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결과 볼까요? 자, 팀빌딩 비즈니스 모델 그러네요. 자, 세 번째 설문 주시죠. 자, 우리 후배들인 예비 창업가들의 네트워킹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결과 한번 바로 볼까요? 결과를 보고 얘기할게요. 선배 기업가와의 실질적인 잦은 만남. 자, 우리 김병수 선배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우리 후배님들이 우리 롤모델 선배님들도 만나고 뭐 다른 어떤 분들하고 네트워킹도 활성화할까요? 일단은 창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 찾아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는요. 그래서 이런 창업 프로그램에 있을 때 뭐 장학금을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있으면은 학생들이 좀 용기를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이주백 선배님 저는 이제 묘안을 좀 주시죠. 예, 롤모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선배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시작은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대학 다닐 때 저희는 창업 프로그램이 막 활성화되고 있진 않았습니다. 않았던 상황인데 근데 저는 우연찮은 기회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고 예. 그분들하고 이렇게 뭐 저녁 식사를 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물꼬를 트니까 계속 조금 연결이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같이 하게 되면 일단 맛있는 거 사주고 학교 다닐 때 술 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선배들이 다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물꼬 뜨는 도전을 일단은 어떤 계기로라도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우리 선배님들 소감 한번 들을게요. 우리 특이한 어떤 땡기지 방송 가지고 우리 후배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 이주백 선배님 소감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렇게 뭐 비대면으로 다양한 학생 지금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좋고요. 저는 이제 이런 창업과 관련된 교육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지만 이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안기동 교수님께 열심히 프로포즈 하셔서 창업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영광스럽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두 선배님.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우리 선배님 감사합니다.